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 저압 전기 설비 보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죠. 21년도 KC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 앞전에는 뭐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특3종이다 라고 하는 접지공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제 KC 규정으로 이제 되면서 아예 이제 내용,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싹 이제 바뀌었다. 요렇게 이제 되는 파트입니다. 자, 먼저 배전 방식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나라 배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보내주는 방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변전소에서 우리 수용각까지 이제 보내주는 라인, 즉 전주를 통해서 오는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방식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그리고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요렇게 이제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단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변압기를 한 대를 기준으로, 물론 이제 철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변압기 한 대, 요거는 이제 단상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변압기가 세 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되게 말들이 많아요. 되게 말들이 많은데, 이제 수업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은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을 영어로 할 때는 이제 펄스라고 해서 이 단상 변압기에서 나가는 파형 또는 삼상 변압기에서 나가는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이제 가는 파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변압기가 한 대다 그럼 단상, 변압기가 세 대다 뭐 삼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단상 그러면 변압기 한 대, 삼상 그러면 변압기 세 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제 약속으로 이제 정해 놓는다. 앞으로 이제 요걸 기준으로 얘기할 거니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W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는 요거 이제 와이어, 전선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EW 그러면 얘는 전력선이 두 가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력선이 두 가닥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전력선이, 자, 표현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전력선이 두 가닥이고 한 가닥은 중성선을 얘기합니다. 중성선. 그래서 전력을 보내는 선이 아니죠. 중성선은 이제 선로를 안정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운영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전력선은 두 가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전력선이 세 가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선 세 가닥을 L1, L2, L3 그리고 색깔로는 갈흑회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전력선 세 가닥에 중성선 한 가닥이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삼상 방식 같은 경우는 철심이 세 가닥, 변압기 안에 있는 철심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길 가다가 흔히 보는 이제 전주를 보게 되면 전주에 있는 전압이 22,900이죠. 22,900, 일명 229으로 이제 전압이 이렇게 가는데, 선은 세 가닥이거든요. L1, L2, L3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세 가닥이 가는데, 자, 변압기 이제 보면 변압기에는 철심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어요. 지금 그리는 부분을 우리는 1차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여기를 1차 측, 그리고 여기를 2차 측. 자, 근데 이제 선로, 전봇대, 우리 전주에 있는 선로는 이렇게 세 가닥이고, 여기 1차 측은 6가닥, 6개 단자죠, 지금. 여기도 2차 측도 6개, 나가는 거 3개. 그래서 여기를
6개를 묶어서 세 군데와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결선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Y다, 델타다, V다, 스코트다, 포크다, T자다, 뭐 M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Y 결선, 델타 결선, V 결선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이론 시간이나 기기 시간에는 결선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하는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설비에서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세대가 이제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변압기가 뭐 이렇게 이제 있다. 세대가. 자, 여기는 이제 플러스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삼상에서 Y 결선은 이제 보통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병렬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 이제 Y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철심을 그리고 얘네들을 뭐 Y자 모양으로 하는 것을 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렇게 선 세 가닥을 보내고 이거를 L1, L2, L3 그리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 이걸 그냥 Y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우리는 여기 세 개가 만나는 점 요거를 이제 중성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가는 선 이거를 우리는 중성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Y 결선이라고 해요. 그럼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 그냥 여기다 그냥 같이 그릴게요.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직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선이 이제 나가서 연결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델타 결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선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보통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이제 중성점 만들어 주고 3개 보내고 변압기 세대 이렇게 놓고 1번, 6번 뭐 해서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걸 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 결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론이나 이제 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전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삼상 같은 경우는 Y 아니면 이제 델타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삼상 삼선식 같은 경우는 중성점을 통해서 접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델타 결선이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에는 중성선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중성점을 통해서 접지할 수 있는 얘는 Y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전에 대한 선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공급되는 선을 선도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중성선이 이제 있는데 이 중성선은 이제 뉴트라. 그래서 중성점에서 이제 나가는 선이다라고 이제 해서 중성선이라고 하고요. 앞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접지도체가 있고 우리 노출도전부에서 접지도체 쪽으로 연결되는 거를 보호도체, 일명 P2라고 불렀습니다. P2라고 불렀는 보호도체를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뭐 P2선이다. 그 다음에 중성선과 같이 물리면 PEN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은 이제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기 설비가 구성이 되는지 개통 접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통접지 방식입니다. 개통접지는 이제 보통 TN, TT, IT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앞에 있는 요 T는 보통 테라를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땅, 대지 이걸 얘기할 때 뭐 그라운드니
어스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스 접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무슨 라틴어 요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 뭐 술 이름도 있죠. 대지란 뜻입니다. 땅을 뜻하는 거고요. 땅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묻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델타 결선은 접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접지가 가능한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슨 결선이라는 얘기예요? 굳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Y 결선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앞에 있는 T, 그 다음에 여기 I, 여기 첫 번째 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일문자라고 하고요. 보통 전원계통과 대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는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하고 요 T는 테라를 뜻한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무슨 결선이요? Y 결선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I는요, 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아이솔레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뒤에서 나오지만, 절연을 갖다가 이제 뜻하기도 이제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 또는 임피던스의 한 점을 직접적으로 접속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전원부에서 이렇게 이제 접지를 하면 여기 땅에다 접지를 했으니까 이걸 T라고 이제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임피던스, 저항의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위쪽 단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는 접지 뭐 어떤 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저항 접지, 뭐 유효 접지, 아니면 이제 L이 들어가게 되면 소리액터 접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것을 I라고 해서 임피던스 한 점을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우리는 IT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 설비의 노출 도전부, 뭐 예를 들어 전동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두꺼비집, 분전반이라고 하죠. 얘네들과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이제 뉴트라, N, 중성선이죠. 중성선과 연결됐느냐, 대지에다가 집적했느냐, 요것도 대지에 집적했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1문자라고 해서 전원부 쪽, 그 다음에 2문자는 설비 쪽, 부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문자인데요. 3문자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SCCS. 여기서 이제 S는 separate, 분리하다라는 뜻이고요. 뭔가를 분리해서 작업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C는 combine을 얘기합니다. 결합시키는 거죠. 같이 합쳐서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류했느냐, 같이 했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해준다. 이걸 3문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심벌 얘기하는 거죠. 점으로 되어 있으면 중성선, 그냥 짝대기 되어 있으면 PE선, 보호도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이제 심벌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두 개를 합한 거를 우리는 펜이라고 한다. PEN, 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죠. 자, 먼저 TN 계통입니다. TN 계통. 말 그대로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 여기는 이제 그러면 1차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2차, 1문자, 2문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방식으로 중성선이나 보호도체, N이나 PE 보호도체를 배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나눠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림 직접 보시면 먼저 TNS입니다. 지금 여기 전원 측, 1차 측을 얘기하는데 얘가 땅에다가 지금 묻었어요. 그럼 T죠. T.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라인 L1, L2, L3가 있고 뉴트라 중성선이 있고요. P선이 있습니다. 중성선과 P선을 분류해서 지금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TNS, separate, 분리시켜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그림을 조금 좀 추상적이니까 조금 제가 좀 쉽게 한번 그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압기에서 선 세 가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갔다라고 할게요. 얘가 L1, L2, L3라고 하고 여기에서 접지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T 결선 1문자에 해당하는 T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전동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전동기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 세 가닥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성점에서 빠져서 간 선이죠.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 게 이제 요게 뉴트라예요. 뉴트라. 자, 그리고 얘가 노출 도전부죠. 노출 도전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노출 도전부를 직접적으로 접속을 대지에다가 해버리면, 자,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대지에다가 묻어버리면 이걸 T라고 불러요. 그러면 TT가 되는 겁니다. 이게 TT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요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뉴트라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T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호도체가 하나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뒤에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지만 보호도체가 따로 있으면 요거를 TNS 요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뉴트라 따로 있느냐, 보호도체를 따로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쳐. 그럼 PN, 펜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면 또 TNS, 죄송합니다. TNC라고 하는 거죠. 두 개를 합쳤으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요. TNS 이제 두 번째 타입인데, 요렇게 이제 보호도체에다가 연결한 거. 앞에서는 다 있을 때, 뉴트라, 그 다음에 보호선 다 있을 때고요. 보호도체 다 있을 때고, 요거는 보호도체만 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전원 측 접지를 하고, 요렇게 따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타입이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C입니다. C는 컴바인, 결합시켰다라고 했죠. 뉴트라와 보호도체를 결합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 내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 기능을 동일도체로 해서 겸용했다. 같이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 TNC, 펜 나오면 그냥 TNC 찾으면 돼요. 자, 다음 TNCS라고 이제 하는데 얘는 뭐냐면 요 라인 보세요. 요 라인을 보면 펜,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같이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선 두 개로 나뉘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따로따로 이제도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이. 그래서 이거를 TNCS라고 한다.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져서 얘가 무슨 방식이냐라고 물어보거나 말로 주어진 다음에 무슨 방식이냐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TT입니다. TT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전원 측에 접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노출도전부 쪽에서 따로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했다라고 해서 TT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전원 측 접지해놨고 그 다음에 노출도전부에서 접지를 따로 해놨죠. 그래서 이걸 TT라고 한다. 별도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T입니다. IT는 설비 노출도전부에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계통의 PE도체와 접속을 시킨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시켜서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원 측에다가 그냥 바로 묻으면 이게 T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임피던스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그림, 시험 문제에서도 임피던스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딴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무조건 IT 찾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이 그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입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접지공사에서 변압기졸로 접지, 중성점 접지, 그 다음에 외함 접지라고 이제 하는 걸 배웠는데 얘는 이제 감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외함 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요건데 교류 전압은 시료값을 기준합니다. 우리 이론에 보면 파형을 가지고 얘기할 때 평균값, 시료값, 최대값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시료값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교류는 시료값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류 전압은 리플프리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리플프리는 리플프리 전압이라고 해서 말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뭐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10%, 몇 프로요? 10% 이하가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림상 요렇게 그리고, 교류를 가지고 얘기할 땐 그림상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죠. 이때 요거 직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여기를. 그러면 요렇게 가는 파형에서 요게 직류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합니다. 여기를 조금 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면 요렇게 파형이 있을 때 여기에 크기값 이거를 10% 이하로 포함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전압을 우리는 리플 프리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확대하면 요렇게, 확대하면 이제 요렇게 돼. 그리고 요게 10% 이하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직류 전압은 리플 프리 전압으로 한다. 꼭 외워주시고요. 교류는 시료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의 차단기에 의한 보호 대책과 누전 차단기 보호에 대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누전 차단기는 50V 이하여야 되죠. 그 다음에 개통접지에 의한 보호로 TN, TT, IT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요게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에 대한 얘기인데, 단락전류 과전류로부터 보호를 하는데 과전류 차단기는 수용과 인입구로부터 3m 이내에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접지공사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전류 및 퓨즈 시설 제한은 중성선이나 접지선에는 절대로 시설해서는 안 돼요. 과전류 차단기는 평상시와 다르게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차단하는 장치예요. 선로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로를 끊어버리는데 접지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전을 해야 돼. 근데 거기 방전이 되는 전류는 과전류겠죠. 큰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차단기를 열어버리겠지. 그러면 방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접지선에는 절대로 시설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내가 만약에 방전하는 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방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방전이 안 돼. 그러면 중성점이 연결돼서 다른 쪽으로 가서 방전한다라고 했죠. 이거 다중접지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방전이 되는데 여기에 과전류 차단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퓨즈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선로가 끊어지겠죠.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중성선과 접지선에는 절대로 시선은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죄송합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1, 2, 3, 4에서 중성선과 접지선을 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보호장치로 퓨즈의 이제 동작 특성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압전로는 전격전류의 1.1배까지 견디고 고압전로는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로 나눠서 전격전류의 1.3배, 비포장 퓨즈는 1.25배, 2배의 전로에서 120분 안의 용단, 2분 안의 용단. 용단이라는 말이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규정이 KC 규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저압전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고압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고압전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장 퓨즈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전격전류 1.3배, 2배의 전로에서 120분 안의 용단 2시간이죠.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 포장이 당연히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견디는 거예요. 비포장 퓨즈 1.25배, 2배의 전로 2분 안의 용단. 요건 좀 암기하셔야 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과전류 차단기가 전격 전류에 따라서 용단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배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제가 수업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외우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못 외우잖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더라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시간은 조금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배선용 차단기인데요. 배선용 차단기는 이제 산업용, 공장 같은 데죠. 거기와 주택용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63A 이하, 63A 초과, 밑에도 똑같아요. 63A 이하, 63A 초과 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즉 이 차단기가 동작이 언제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표예요. 예를 들어 뭐 1A를 기준으로 하죠. 부동작 전류 1A 기준이면 1.05배니까 1.05A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너무 작나요? 100A로 할까요? 105A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배니까 130A에서 동작한다. 그래서 기기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차피 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찾기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거는 배선용 차단기 요거는 조금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는 외우기 쉽잖아요. 요거 63빌딩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하냐 초과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부하의 상정과 분기회로수 결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기능사 수업만 하는 건 아니니까 기사나 산업기사 쪽 이제 설계 과목에 이제 들어가면요. 실기 쪽 설계 과목에 들어가면 얘를 가지고 용량을 계산한 다음에 전선이 몇 암페어까지 견디냐라고 해서 분기회로, 회로수를 나누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점주에서 우리 집까지 오고 우리 집에 각종 전기 기구가 있을 거예요. 전기 기계 기구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를 우리는 간선이라고 부르고 여기 나뉘어지는 선들을 분기선이라고 부릅니다. 분기선. 그럼 예를 들어 이 선, 분기선들이 너무 많이 그렸네요. 5개만 그리죠. 5개가 있는데 이 하나가 10A를 견딘다라고 할게요. 10A를 견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간선에 있는 요 메인선, 이 메인선은 몇 암페어를 견뎌야 되냐면 이게 병렬이니까 50A를 견뎌야 되겠죠.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50A를 견뎌야 되고 분기선들은 10A까지 견딘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이때 지금 회로가 몇 개냐면 5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5개, 5분기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 뒤에 붙는 부하들의 용량을 가지고 설정을 해요. 이 용량. 그래서 이 용량에서 이 10A가 되는 전류값을 빼서 얘를 몇 회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능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부하들의 용량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표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나타내는 기준표가,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표예요. 자, 요게 있고 요 뒤에 보면은 별도 계산하는 표가 있는데 얘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주로 만약에 나온다라면 얘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년도까지는 여기 30까지만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가정집에서 전기 기계기구 사용량이 이제 많아지다가 보니까 주택 아파트가 이제 하나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만약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30으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40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의 표준부하는 1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용량으로 설정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고,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10에서는요, 여기 10에서는 교회라든가 극장, 얘네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20에서는 뭐 여관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그 다음 뭐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30에서는 사무실이나 뭐 이발소, 미용원, 그 다음에 뭐 40은 이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주택 아파트. 그래서 요렇게 부하 용량에 대한 표준 부하 값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별도 계산한 부하 표준 부하인데요. 뭐 복도 계단이나 이런 거는 5, 강당이나 관람석은 10.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해라 이런 뜻인데 우리 기능사하고는 좀 이제 상관은 없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압 전기 설비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에 한번 쭉 한번 훑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 일단 접지에 대한 부분, 뭐 TT냐, IT냐, 뭐 요런 접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뭐 누전 차단기 뭐 50V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부하, 이 표준부하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